자, 오늘은 필리핀도 우리 기준으로는 다른 나라잖아요. 네. 이 필리핀에 짧게는 여행으로도 오시지만 조금은 길게는 한 달 살기도 오시고 아니면 아이들 교육기간 뭐 4년, 5년 이 기간 동안 머무신다거나 어떤 장기간 조금은 여행보다는 장기간을 머물려고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인 이 필리핀에 오실 때 버리고 와야 되는 마음이 있습니다. 그냥 한국에다 잘 모셔두고 그 마음은 가지고 오시지 않아야 적응이 조금 더 빠릅니다. 그 나중에 다시 이제 복귀를 하셨을 때 그때 다시 주워 담으세요. 이제 알겠습니다. 교통. 교통 그쵸. 한국은 교통이 지금 너무나도 편리합니다. 이 교통, 한국의 교통은 외국에서도 소문이 나 있어요. 필리핀에는 한국만큼 편리한 대중교통이 없습니다. 마닐라에는 그래도 지하철이 아닌 그 지상철이라고 해서 좀 있지만은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또 산 넘고 바다 건고 강 건너서 가야 되는 그런 좀 표현이 심했지만 그 과정도 또 험난합니다. 이 시내라고 하는 이 도심을 나가면은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예 없기 때문에 그냥 길에 서서 오는 거 잡아야 되는 게 그 현실이에요. 가까운 슈퍼를 가거나 시장을 가거나 아니면은 뭐 어디 시청을 가거나 이랬을 때 거기를 편하게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이 있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오시자마자 험난한 길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진 않습니다. 우리 어머님들한테 해당이 됩니다. 그렇습니까? 로켓 배송. 로켓 배송 그 택배 같은 거 말씀이십니까? 그렇죠. 오늘 낮에 주문했는데 회사 일이 끝나고 저녁에 갔더니 이미 도착해 있습니다. 이미 한국 어머님들은 이거에 익숙하세요. 장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내가 사고 싶은 다른 뭐 특별한 물건도 로켓 배송이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정말 시원하게 만족을 하시는데 여기는 불가능합니다. 그럼 또 이렇게 반론을 한번 제기하면 여기에도 네. 뭐 라땡땡이라든지 네. 샤땡이라든지 네. 배송 업체들이 있지 않습니까? 있죠. 네.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방법이 있지만은요. 필리핀은 이게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가까운 국내의 배송은 보통 한 열흘 정도.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있어야 물건을 받아볼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주문을 했는데 이 물건이 중국에서부터 넘어온다 아니면 다른 동남아에서 넘어온다 이랬을 때는 2주 이상을 생각을 하셔야 속이 편안해집니다. 세 번째, 야식입니다. 야식. 먹거리. 그쵸. 요건 좀 제가 격한 공감을 합니다. 특히 이렇게 저녁에 살짝 이렇게 약간 음주 예.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야식 많이 이용하시잖아요. 근데 여기에서 야식은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. 주로 저 같은 경우에 치킨, 우리나라 치킨, 족발, 보쌈, 요거 외에는 식당 음식 같은 경우는 식당 문을 닫으면 배달받기가 힘듭니다. 그죠. 그 외에는 24시간 운영하는 거면 한국 업체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치킨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랩을 이용하시면 거기에 이제 배달 가능한 업체들이 있긴 하지만 한국은 너무너무 다양해요. 그쵸. 그리고 우리나라는 새벽에도 막 배달이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여기는 그 새벽 배달이 조금 좀 힘드니까. 힘들죠. 맞습니다. 힘들고 종류도 많지 않기 때문에 야식을 먹겠다 생각을 했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. 이번 거는 좀 젊은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이번 좀 약간 젊은 층입니까? 그렇죠. 알겠습니다. 번화가. 번화가 왜 그게 꼭 젊어야 됩니까? 저도 번화가 갈 수 있습니다. 왜 그렇습니까? 갈 수 있어요. 네. 갈 수 있는데. 굳이 왜 젊은 쪽으로 맞추십니까, 그거를? 서운합니다. 거기 가셔서 지나가시는 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. 저도, 즐길 줄 아세요? 저도 충분히 제가 참고 있을 뿐이지. 알겠습니다. 예. 많이 억울하십니다. 알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그러면은 젊은 층 또는 이 즐거움을 즐길 줄 아는 분들. 그쵸. 그렇게 말씀을 이런 분들한테 해주시죠. 해당되는 네,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한국은 내가 있는 곳에서 버스 타고 한 4-5 정거장만 가면은
번화가가 있습니다. 보통 예. 번화가 이렇게 한 사거리 중심으로 있죠. 각종 음식의 식당들이 있고 각종 커피숍이 모여 있고 노래방도 많고 뭐 게임을 하고 놀 수도 있고 술 마실 장소도 정말 너무너무 많습니다. 맞죠. 이런 장소가 좀 복합적인 장소죠. 예. 필리핀에서는 그런 장소가 조금 분위기가 다릅니다. 예, 좀 여기는 차를 타고 좀 나가야 되죠. 그런 쪽을 찾아서. 예, 어떤 시를 중심으로 네, 좀 맞습니다. 막탄이면 막탄시, 막탄시는 없지만 그 가장 번화한 장소 아니면은 세부면 세부시, 예. 아얄라를 중심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구시가지라든가 이런 곳을 좀 가야 거기에 조금 다니면서 좀 있지 않나. 그럼 이렇게 또 반론을 한번 살짝 제기해 본다면. 요즘 반론 많이 합니다. 예. 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다. 요즘 이제 마닐라 같은 경우는 네. 많이 발전이 돼서 그럼요. 예를 들어서 보니파시오 지역이라든지 뭐 마카티 지역이라든지 빠식, 뭐 빠사이 이쪽 지역도 이제는 하나의 완전히 번화가 시티가 된 곳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예. 근데 거기도 그 시 중심이잖아요. 그쵸, 그쵸. 어쨌든 그 마닐라 중심가 쪽으로 머물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열외. 예, 예. 네. 하지만은 그쵸. 그쪽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. 예. 필리핀 오시는 분들 보면요, 진짜 저 멀리 지방 섬으로도 들어가시는 분들 많거든요. 그런 분들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이런 복합적인 번화가를 만나기는 좀 쉽지 않다라는 거. 번화가를 가려면 막 30분 이상, 네. 1시간 가까이 읍내 나가듯이 그렇게 좀 가야 되니까 바로 근처에 뭐 할 수 있는 거 없습니까? 라고 물을 때 좀 제가 난처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필리핀에 조금 더 긴 시간을 지내다 보면은 한 번쯤은 겪는 일들이 있어요. 예, 어떤 거? 민원과 관계된 거예요. 뭐 그거는 예전에도 저희가 영상에서 한두 번은 좀 얘기를 했던 부분이기도 하죠. 근데 필리핀 같은 경우는 그 민원을 넣는 곳이 1차적으로는 바랑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. 예. 근데 바랑가이라는 곳을 가면은 이 절차가 1차, 2차, 3차가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심사가 되고 넘어가는데요. 이 과정을 기다리다가 근데 철수하시게 되죠. 지쳐서 막말로 나가 떨어집니다. 진짜 저도 마닐라에 살았을 때 그때는 이제 아직 한국에 열정이 남아 있었으니까 이 3차 심사까지 다 갔어요. 근데 결국은 내 손에 얻어지는 게 없습니다. 그건 뭐냐? 여기에서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은 친절함을 기대하면 안 되고요. 공무원한테 우리가 약간 굽신하고 숙여 들어가야 되는 대상? 우리나라 초창기에 그랬습니다. 그렇죠. 우리나라 1970년대, 80년대 때 공무원이면은 나라 일하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꾹뻑. 예, 꾹뻑. 저도 막 90도로 인사하고 그랬습니다. 누구한테? 그 어린 나이에 누구한테? 기억은 잘 안 나지만. 그냥 여기에 시청이 됐든 어딜 갔든 지금은 조금 좋아졌습니다. 좋아졌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이게 이렇게 기부스가 한 듯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는 대상이 바로 공무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생각하듯이 시민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는 기준을 가지고 계시면 안 되고요.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서 민원을 물론 넣을 곳도 미비하지만 그래도 넣게 된다면 그것에 대한 처리, 그 기대감이죠. 이거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 부분도 우리 어머님한테 속하지 않을까. 어머님들 많은 질문 이거 하시거든요. 뭐 야채 좀 사고 싶은데 여기 어디 큰 재래시장 있습니까? 예, 맞습니다. 지금 여기 막탄 같은 경우는 있습니다. 거기도 큰 시장이. 예, 여기도 한 군데 있죠. 그 이름이 뭐죠? 거기가 이제 옷본 마르카도라고 그래서. 그렇죠. 요 막탄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부터 가서 조금 싸게 사고 싶을 때 가는 장소이기도 합니다. 근데 시티 같은 경우도 있죠. 예, 훨씬 크죠, 여기보다. 예, 시티 같은 경우 더 크죠. 거기는 한국의 약간 남대문 시장 어떻게 개념이죠. 보면 예. 예, 콜론이라고 그래서 예. 그 산토니오 성당 뒤쪽에 바로 옆쪽이죠. 예. 가까이에 있는데 조금 예전에는 많이 위험했었지만 지금은 개선이 돼서 예, 지금- 많이 좋아졌습니다. 이 부분은 여기서 산다 하면은 그닥 오래되지 않고 또 겪게 되는 예. 것 중에 하나입니다. 바로 AS예요. 맞죠. AS. 여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지 우리 않습니까? 아들 차가 고장이 났어요. 이게 무거워요. 이게 운전하고 다니는 거. 그 AS를 얘기하면은 그 백화점의 그 몇 층 되는 거기를 우리가 그걸 짊어지고 가서 갖다 놓으면 고쳐주겠다. 그 대신 부품은 당신들이 사세요. 네. 집에서 쓰던 가전제품이 고장이 났다. 그러면은
AS 거기 전화번호 있어서 전화를 하잖아요. 필리핀에는 이거를 고칠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 우리 자비로 이거를 포장을 해서 싱가포르에 있는 곳으로 보내고, 그 다음에 수리비라든가 이런 비용은 얼마인지 모르고 다시 되돌아오는 것도 우리 금액으로 해서 받아야 됩니다. 그래서 저희 고프로가 지금 몇 번째 바뀌었어요. 그쵸. 세 번째 네, 바뀌었잖아요. 맞습니다. 방법이 없어요. 우리가 보내고 무슨 문제인지 거기서 보고, 네. 그리고 나서 해결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모른다. 이게 답이거든요. 맞습니다. AS가 사실 힘들긴 힘듭니다. 네. 그래서 제가 받지 못하는 AS가 있어요. 지금까지도 못 받고 있어요. 아, 있습니까? 어떤 게? 제가 거의 다 처리를 한 것 같은데. 남편 AS를 못 받고 있어요. 정말 받고 싶어요. 이거는 AS가 안 됩니다. 그냥 평생 안고 가셔야 되는 업보입니다. 이게 세부대리를 이렇게 싸서 어머님한테 이렇게 다시 절대 안 됩니다. AS 받아서 다시 이렇게 왔으면 이건 되게 좋겠어요. 업보입니다. 제가 전생에 나라를 망하게 몇 번 했나 봐요. 근데 다음으로 넘어가서 다음 걸로 가시죠. 얼른 가시죠. 다음은 정산화입니다. 아, 전산화. 그래서 전산화라는 게 한국은 이미 역사적으로 이미 이제 오랜 기간이 지나왔지만 필리핀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아, 그죠? 비자 연장비를 냈어요. 그래서 한 번 더 비자를 연장하러 갔는데 갑자기 예전에 받은 영수증이 뭐 다 가져오라고 그래요. 예전에 이렇게 했는데 거기 자료가 없냐? 없대요. 찾았는데 당신이 돈을 내고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. 기록이 없으니까 영수증을 다 가지고 오면 내가 돈을 되돌려 줄 테니 지금은 무조건 돈을 다 내십시오. 심지어는 이거 1년치 내시는 분도 있어요. 어느 날 갑자기 얘기하는 거예요. 맞습니다. 지금 여권으로 옛날 구여권 자료가 나오는 거 보면 네. 필리핀의 이렇게 입출국에 관한 전산화는 이미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것 같지만 그 외에 많은 지역이 전산화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. 그래서 사용하신 영수증 같은 거 버리지 마시고 위에다가 한글로 이게 어떤 내용의 영수증이다라는 걸 꼭 적어서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.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 많잖아요. 그쵸? 그죠, 많죠. 그 중에 필리핀을 오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있어요. 예, 뭡니까? 약간 그 여유로움. 그죠? 우리가 어렸을 때 자란 그 60년, 70년, 80년 요 때의 그 모습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톱니바퀴 막 돌아가듯이 돌아가는 정말 속도가 빠른 한국보다는 여기에서 잠시나마 지내야겠다라는 생각을 공통적으로 하고 계세요. 그러니까 이 뭔가 느린 듯한 이 모습에 매력을 느끼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쯤이야라고 하고 오세요, 다들. 저희도 마찬가지고. 하지만 막상 딱 겪잖아요? 그럼 그게 아니에요. 예, 그게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나올 수밖에 없어요. 그래도 이렇게 얘기를 듣고 그래, 놓고 와야지 라고 한 번 더 생각을 해주시면 와서 적응이 좀 더 빠르지 않을까. 예, 맞습니다. 그리고 찡그릴 일도 좀 더 적어지지 않을까 해서 조금 오늘은 잔소리를 해봤습니다. 필요하신 분들께는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세부에서 세부맘이었습니다.